안녕하세요. 동래고등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2015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에 대해 설명드릴 동래고 교사 주문경입니다. 기존 계획으로는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직장 등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동영상 설명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니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과목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2015 교육과정의 편제 및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한 안내와 함께 1차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개방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 스스로 배울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개인별로 형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본인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높고 그에 따라 교사의 수업 만족도도 더불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공에 대한 이해와 과목 선택입니다. 따라서 진로에 기반을 둔 교과 연계 활동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 교과나 비교과 영역이 다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설계와 활동의 내용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편제는 크게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생이 3년간 공부해서 졸업할 때까지 교과 영역은 총 180단위를 이수해야 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24단위를 이수해야 됩니다. 이때 한 단위는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학기당 1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가 중심이 됩니다.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로 나누어지는데 전문교과 1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과목들이 중심이 되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목들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교과 1은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으로 학생이 심화해서 공부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시 보통 교과로 와서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공통 과목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로 하는 학생들이 이제 듣게 되는 과목을 얘기하고요.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과목에 해당됩니다.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의 편제표를 보시고 있는데요. 교과 영역은 크게 기초 영역과 탐구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기초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교과군을 통틀어서 하는 말, 자,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교과군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초 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일반 선택 과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의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가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일반 선택이고 실용수학과 기하, 경제수학, 수학까지 탐구가 진로 선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나누어서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과목들, 일반 선택의 모든 과목과 진로 선택의 기하, 그리고 과학의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는 수능에 선택되는 과목들을 얘기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의 변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요.
2022 수능부터 국어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은 독서하고 문학입니다. 그리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에서 택 1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인데요. 무니까 구분이 폐지가 되고요.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 과목이고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이 세 과목 중에서 택 1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1과 영어 2가 주요 범위가 되고 한국사는 한국사입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탐구 과목을 보시면요. 역시 문이과 구분이 폐지가 되고 일반계 학교에서는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과목은 총 9과목이고 과학 과목은 2 과목을 포함해서 8과목이 됩니다. 제2 외국어와 한문은 9과목 중에서 택 1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적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성적 등급을 어떻게 표시하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5단계, 이 5단계는 A, B, C, D, E로 구분이 됩니다.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모두 표시가 되고 이 중에서 과학 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이 미산출되는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의 기초 탐구 생활교양 과목의 경우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5단계, 수강자 수, 석자 등급. 자, 요게 다 표시가 되고요. 그중에 그다음에 이제 체육 예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ABC의 3단계만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고 성취도도 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과목도 포함해서 전문교과 과목이지만 일반고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이 된 경우에는 똑같이 석차 등급이 제시가 되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교양교과군은 패스와 페일의 개념으로 이제 성적이 기재되게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학생 생활기록부 성적란의 기재가 기존에서 변경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 과목의 진로 과목인 고전 읽기 과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서는 고전 읽기가 4단이고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강자 수 532명 중에 성취도 A를 받고 석자 등급은 1등급이다. 자, 요런 게 일반 선택 과목과 똑같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개선된 그 학생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보면 고전 읽기 자, 단위수는 4단입니다. 원점수와 과목 평균만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ABC 3단계 중에서 한 단계, 그 다음에 수강자 수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 성취 수준의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들의 32.4% 안에 들면 A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 30.9% 안에 들면 B등급, 하위 36.7%는 C등급. 자, 이렇게 A, B, C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 자료가 되고요. 진로 선택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이 제일 신경 쓰는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이 확대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이 일반 선택 과목과 다르기 때문에 학생은 어떤 과목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고 대학이 대입 전형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첫 번째 제일 큰 딜레마가 이겁니다. 학종과 수능 선택 딜레마 상황인데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수능 시험에 맞춘 과목을 들을 것이냐.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과목인데 이제 본인은
다른 과목, 진로와 선택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수능 준비가 조금 미흡할 수 있고요. 수능 시험에 맞춘 과목들을 듣게 되면 본인의 진로와 적성이 이제 과목 선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 적정 수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종과 내신 선택 사이의 딜레마인데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학생부 교과 성적 취득에, 내신 성적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들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대학의 평가 방향은 1월이라고 예상됩니다. 일단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나와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에게 석자 등급은 제공하지 않고 3등급의 성취도 A, B, C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원점수와 평균과 이수자 수와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을 함께 제공합니다. 학생 생활기록부 양식도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 일반 선택 과목과 분리하여 예술, 체육처럼 별도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진로 계획에 맞는 교과목 선택 경로와 교과목별 위계,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정성평가 시, 그러니까 점수가 아닌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같은 그런 서술형 평가 시에는 진로 선택 과목과 지원 전공 계열과의 관련성,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전공 또는 학업 관련 관심과 노력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전형에 따라 다른데요. 자,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부산대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의 과목들을 다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등급 및 성취도 점수는 A 등급일 경우에 0.5점, B 등급일 경우에 0.3점, C 등급일 경우에 0.1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B, C 성취도 중에 어떤 성취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부여되는 점수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0.1점, 0.3점이 굉장히 미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합격선을 가름하는데 동점자나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합격선을 당락짓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의 수능 개편에 따른 변화 내용입니다. 인문사회계와 예체능계, 자연계는 국어 과목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문사회와 예체능계는 수학 과목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탐구는 사회 탐구, 과학 탐구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계에서는 수학 중에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 두 과목 중에서 택 1을 하도록 되어 있고, 탐구 과목은 과학 탐구만 제한이 됩니다.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 안에 들어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게 학교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학생이 본인의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는데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의 전형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전형에 따라서 반영 교과 기준의 세 과목만 선택해서 보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모든 교과를 진로 과목에 선택한 모든 교과를 다 보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서울시립대부터 이화여대까지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중앙대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의 편성 내용입니다. 자,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점수를 보는 경우가 있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산의 주요 대학입니다. 경성대와 고신대, 동명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상 이제 각 대학의 모든 반영 방법을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화면으로만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학생들에게 배부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설명과 과목 선택 안내에 대한 책자에 실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동서대와 동아대, 동의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아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반영할 수 있고요. 단 이 두 과목은 교과별로 한 과목씩 달라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 A 등급은 우리 그 과목별 석차 등급 1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서 A 등급은 3등급을 부여하고요. B 등급은 5등급을 부여하고 C 등급은 7등급을 부여해서 일반 선택 과목과 함께 성적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자, 전 과목을 다 보고요.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겠다. 자,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의 내용입니다. 자, 부산외대부터 한국해양대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책자에 다 실려 있으니까 그 책자를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자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관심 분야에서 깊이 있게 학습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대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인수 과목 및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평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소인수 과목이라는 것은 과목당 수강자 수가 아주 적은 과목을 얘기합니다. 과목 개설 기준은 이제 과목 선택 조사를 받은 다음에요. 동네 고등학교 같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재적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재적 인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과목이 개설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 되는 어, 적은 인원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목을 우리가 소인수 과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된 과목인데 학생이 꼭 듣고 싶은 과목일 경우에 학교별 거점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을 받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동네 고등학교에서도 학기별로 플러스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플러스 교육과정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에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형 1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평가 요소에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이수를 했는데 학생이 관심 분야에 대한 높은 호기심으로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평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음, 보통 교과의 일반 교과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과 조금 다르게 전문 교과 1의 그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전문 과목이나 심화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에 지적 호기심이 확장된 것으로 봐서 학업 역량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 다음 장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인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이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서 택 1을 해야 된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대학이 총 185개교 정도 됩니다. 이 화면의 내용도 역시 책자에 자세하게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반드시 택 1을 해야 된다라고 한 학교가 56개교가 있고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 중에서 택 1을 해야 된다는 학교가 177개교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명을 보면 이 미적분 기하 택 1과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택 1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영역 선택이 가능한 학교가 대구 한의대, 인제대 두 개가 있고요.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 학교가 62개교,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에 선택해도 되는 학교가 92개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 중에서 선택 가능한 학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장면은요. 서울대학교 지원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이제 교과 이수 기준을 선택해서 이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탐구 과목에서 사회교과군의 세 과목, 과학교과군의 세 과목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사회 두 과목, 과학의 네 과목을 이수해야 이제 지원 조건으로 충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교양에서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수능 100%를 보긴 하지만 교과 이수, 과목 선택에 있어서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을 해서 유형 1에서 2개 이상 충족 시 1점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유형 2에서 2개 이상 충족 시 2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형 2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수학에서 일반 선택의 4과목 또는 3과목을 이수하고 진로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이제 가산점을 주는 요건이 되고요. 과학에서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의 2과목, 자, 이렇게 이수하든지 일반 선택의 2과목, 진로 선택의 3과목을 이수하면 가산점 부여 기준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이 3과목, 진로 선택이 한 과목이 되든지 아니면 일반 선택이 2과목, 진로 선택이 2과목이 되든지 자, 요 유형 2에 이제 2가지 이상 충족 시 2점 가산점을 준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이런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정시 모집에 지원했을 때 가산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개개인마다 체크해서 선택 과목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모집 교과 이수 내용에 따른 가산점의 예시가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은 학생 진로와 진학과 연계된 과목 선택의 어떤 트랙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 생활교양 과목에서 어떤 계열로 진학할 것인지, 예를 들면 상경 계열, 사회과학 계열, 어학 계열, 자연 계열, 간호보건 계열을 나누어서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괜찮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책자에 안내가 돼 있으니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화면에 선택한 과목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런 자신이 어떤 진로 그다음에 어떤 진학이냐에 따라서 그 자신이 선택한 계열별로 과목 선택의 기준에 참고하시는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입 로드맵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학년 때는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학년 때는 진로를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단계. 자, 이렇게 크게 로드맵을 잡아서 학습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1학년 때는
학교를 탐색하고 적응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는 세부적 교과의 심화 학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진로 관련해서 비교과 활동 수행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설명회를 하는 목적이 과목을 이해하고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직업과 관련해서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한 이해, 이런 세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과목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들의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배부한 책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고 또 학생들에게도 따로 배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교육과정의 편제와 과목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및 1차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